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면서 미국의 제재가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오는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북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의료용품과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비영리 단체 개인들의 핵심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합법적인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면서 제재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의약품과 의료장비, 농업생산품 등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해 이런 지원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국제적 전쟁에서 세계 각국 정부,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채널을 통해 국제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지원이 테러 분자와 다른 불법 행위자들에 의해 전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성명은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유엔 등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을 일부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토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불법 금융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행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외국 금융기관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을 지원했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모든 자산과 해당 권익을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소급 적용 없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정제유 공급이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가운데 지난 1월 러시아가 북한에 2,000톤이 넘는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보고들은 실제 북한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북한은 부족량 대부분을 불법 환적 등으로 채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 지난 1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2,065톤입니다. 러시아의 이 보고는 핵미사일 개발 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에 매달 공급량을 보고하게 한 조치에 따른 겁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국가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인데 지난 2018년과 2019년 보고 내용을 계산하면 각각 38만 2천 배럴, 41만 8천 배럴로 한도인 50만 배럴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연간 필요한 양은 안보리 한도보다 10배가량 많은 500만 배럴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면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해야 하지만 북한 내 기름값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시아프레스가 지난해 30번에 걸쳐 공개한 북한의 휘발유 1kg 약 1.4리터당 평균 가격은 북한 돈으로 1,283원, 미화 약 1달러 11센트입니다. 2017년 12월 대북결의 채택 후 몇 달 동안 2배가 넘는 1kg당 2만 원을 넘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13,000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수입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pretty well demonstrated that the ship-to-ship transfers have been a significant mechanism for North Korea to obtain refined oil products. But it's clearly been demonstrated over the last 2 years that they've been successful in continuing to use that mechanism to obtain at least some of their refined petroleum needs. 지난해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북한은 불법 환적을 통해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를 사들였습니다. 정제유 불법 환적 외에도 중국의 원유 공급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Don't forget that the main supply for North Korean petroleum by far is the crude oil that China gives North Korea with a pipeline supply. And that refinery, of course, produces all kinds of fuels, jet fuel, kerosene, diesel fuel, gasoline, and heavy fuel oil, all out of that.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2014년 이후 대북 원유 공급량 공개를 돌연 중단했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400여 명이 나온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우 루즈벨트호의 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공청회에서 루즈벨트호의 승조원 5천여 명 가운데 400여 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비상계획이 요구된다면 루즈벨트호는 바로 출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루즈벨트호 승조원 41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000여 명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하이튼 합참 부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군 항모 니미츠호에서도 감염이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양국이 방위비 분담 합의에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협상의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는 8일 VOA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미한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 전까지 현재 교착 국면을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협상 교착 상태가 미한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동맹 간 신뢰 문제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캐나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지원의 수혜 대상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공보실은 8일 VOA에 캐나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과 적십자 등의 자금을 제공했다면서 해당 기관들이 북한 등 전 세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1억 5,95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이 가운데 8,450만 달러를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식량프로그램 WFP,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사연맹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